잠이 안 오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졸린데 막상 불을 끄면 머리가 또렷해지고 생각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수면의학의 관점에서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무엇을 바꾸면 되는지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리듬, 환경, 생각. 이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잠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이 셋을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면 생각보다 빨리 잠이 돌아옵니다. 사람의 몸에는 시계 유전자가 있습니다. 해가 지면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해가 뜨면 코르티솔이 올라가 몸을 깨웁니다. 그런데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화면, 늦은 카페인, 들쭉날쭉한 식사, 야근과 불규칙한 운동이 이 시계를 교란합니다. 몸은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뇌는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반짝이고 누워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잠을 못 자고 있다는 불안이 더 커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상시간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몇 시에 잠들었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아침 햇볕을 15분만 얼굴과 눈에 받으면 뇌는 그 시점을 하루의 기준으로 다시 설정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 시점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주말 보충 수면은 유혹이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시체를 만듭니다. 매주 타임존을 바꾸는 셈이니 월요일 밤이 무너지는 건 당연합니다. 둘째는 환경입니다. 수면의 절반은 침실이 결정합니다. 온도는 18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60%가 적정합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몸은 미세하게 각성하고 깊은 수면파가 줄어듭니다. 빛은 더 직접적인 적입니다. 휴대전화와 형광 등의 푸른빛은 식욕처 상액을 자극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끄고 조도와 색온도를 낮추십시오. 노란빛 간접등 하나만 켜두고 몸이 이제 밤이다라고 이해할 시간을 주십시오. 침대는 잠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십시오. 침대에서 일하고 먹고 영상을 보면 뇌는 침대를 각성의 장소로 학습합니다. 세 번째는 생각입니다. 누우면 생각이 폭주하는 이유는 낮 동안 처리하지 못한 감정과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억누르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대신 관찰하십시오. 지금 생각이 많이 돌고 있구나,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전두엽의 긴장이 풀립니다. 호흡은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리듬으로 10회만 반복하십시오. 긴 숨내쉬기가 미주신경을 자극해 심박을 낮추고 수면 준비를 돕습니다. 수면의학에서는 불면을 5가지로 나눕니다. 인면장애형은 눕고 30분이 지나도 잠들지 못하는 경우, 유지장애형은 자다 자주 깨는 경우, 조기각성형은 새벽에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 불규칙형은 주야가 뒤섞인 경우, 불안동 반형은 잠을 잘 수 있을까라는 생각 자체가 수면을 막는 경우입니다. 각 유형은 처방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루의 리듬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직장인 어씨는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가 되어야 눈이 감겼습니다. 낮에는 졸려 커피를 3잔 마셨고 밤에는 TV를 켜놓은 채 잠들었습니다. 평일과 주말의 기상시간이 2시간씩 달랐고 회식 다음 날이면 더 심해졌습니다. 이분은 3가지를 바꿨습니다. 평일 주말 구분 없이 7시에 기상,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금지, 수면 1시간 전 전자기기 차단. 일주일 뒤 밤 11시 30분에 졸음이 오기 시작했고 2주 뒤에는 새벽 각성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반복이 약보다 강력했습니다. 시니어 B씨는 새벽에 2~3번 깨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다시 못 잤습니다. 낮잠은 1시간 넘게 잤고 이른 저녁에 과식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침실은 따뜻했고 TV가 켜진 채로 잠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낮잠을 20분으로 제한하고 오후 햇볕을 10분 이상 쬐고 침실 온도를 19도로 내리고 TV를 치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손과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루틴을 더했습니다. 3주 뒤 새벽 각성 횟수가 줄었고 6주 뒤에는 자연 기상이 가능해졌습니다. 환경과 체온 조절이 유지장애형에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음식과 약물도 놓치기 쉽습니다. 카페인은 커피뿐 아니라 홍차, 초콜릿, 에너지 음료에도 들어있습니다. 각성 효과는 체질에 따라 8시간에서 12시간 지속될 수 있으니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십시오. 저녁 과식과 야식은 위의 운동을 늘려 뇌의 수면 전환을 늦춥니다. 알코올은 잠이 빨리 드는 듯 느끼게 하지만 수면을 쪼개서 자주 깨게 만듭니다. 밤술 한 잔은 수면의 질을 망가뜨립니다. 만성 통증, 갑상선 질환, 수면무호흡, 하지불안 증후군, 특정 약물의 부작용도 불면을 악화시킵니다. 의심되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루틴을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시간을 고정하십시오. 둘째, 일어나자마자 햇볕을 15분 쬐십시오. 셋째, 점심 이후에는 카페인을 멈추십시오. 넷째,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마무리하고 이후에는 물만 마십니다. 다섯째, 수면 1시간 전 화면을 끄고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샤워로 체온을 부드럽게 올린 뒤 서서히 떨어뜨리십시오.
6째,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고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맞추십시오. 침구는 가볍게 겹치되 목과 어깨가 편안하도록 정리합니다. 7째, 침대에 누워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10회 반복하고 오늘 있었던 가장 사소한 감각 하나를 떠올리며 생각의 속도를 낮추십시오. 8째,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버티지 말고 자리에서 나와 조용한 공간에서 조도 낮은 불빛 아래 가벼운 책을 보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누우십시오. 9째, 완벽한 수면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눈만 감고 쉬어도 괜찮다고 허락하십시오. 이 마음이 오히려 깊은 잠을 불러옵니다. 10째, 일주일 동안 기록하십시오. 잠든 시각, 깬 횟수, 낮의 햇볕, 카페인 섭취, 운동과 산책.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일주일 재설정 계획입니다. 1일차에는 기상 고정과 햇볕, 2일차에는 카페인 절단, 3일차에는 화면 차단, 4일차에는 저녁 시간 조정과 가벼운 산책, 5일차에는 침실 환경 점검, 6일차에는 호흡 훈련과 명상, 7일차에는 기록 검토와 작은 보상입니다. 일주일만 통과하면 몸은 밤이면 졸리다는 감각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혹시 노력해도 호전이 없거나 코골이와 무호흡, 새벽 두통, 낮에 과도한 졸림이 있다면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검사는 뇌파, 심박, 산소 포화도, 근육 움직임을 기록해 수면의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줍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은 빨라집니다. 낮잠에 대해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낮잠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용량 조절이 핵심입니다. 점심 이후 졸리다면 15분에서 20분의 짧은 낮잠은 도움이 되지만 30분을 넘기면 밤 수면을 갉아먹습니다. 가능하면 소파에 기대 앉은 자세로 알람을 맞추고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눈을 감으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반드시 일어나 창가로 가서 빛을 보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각성을 올리십시오. 운동은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아침에는 햇볕과 함께 10분에서 20분의 가벼운 걷기, 오후에는 심박을 살짝 올리는 20분에서 30분의 유산소, 주 2회 이상 10분 내외의 근력 운동을 권합니다. 다만 취침 3시간 이내의 격한 운동은 체온과 각성을 높여 잠을 방해하니 피하십시오. 체온은 잠의 스위치입니다. 저녁에 따뜻한 샤워나 족욕은 체표면 온도를 올린 뒤 중심 체온을 천천히 떨어뜨려 수면 신호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샤워 직후 바로 눕지 말고 30분에서 60분 정도 여유를 두고 침대로 이동하십시오. 카페인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 첫 잔은 오전 중반, 두 번째 잔은 정오 이전으로 제한하고 맛이 필요하다면 디카페인이나 허브티로 대체하십시오. 알코올은 잠이 빨라진다는 착각을 주지만 렘수면을 줄이고 새벽 각성을 늘립니다. 밤에 한 잔은 결국 다음날의 집중과 감정 조절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여행이나 야간 근무처럼 리듬이 깨질 수밖에 없는 날엔 최소 손실 전략을 쓰십시오. 비행 전날과 당일의 카페인을 줄이고 목적지의 아침 시간에 맞춰 햇볕을 받으며 가벼운 산책을 하십시오. 밤늦게 도착했다면 바로 수면 위생을 적용하고 다음날 낮잠은 20분으로 제한하십시오. 생각이 계속 떠오를 때는 종이에 적어두는 브레인 덤프가 유용합니다. 침대 머리맡에 작은 메모지를 두고 떠오르는 할 일과 걱정을 짧게 적은 뒤 종이를 덮으십시오. 내일 아침에 처리한다는 문장을 적는 것만으로도 뇌는 임시 저장이 완료됐다고 판단해 과열을 멈춥니다. 감정의 진폭이 크다면 감사일기를 3줄만 쓰십시오. 오늘 잘한 일 하나, 고마웠던 일 하나, 내일 할 일 하나. 간단하지만 전전두엽의 주의가 걱정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만성불면에는 인지행동치료 원칙이 가장 근거가 확실합니다. 자극조절, 수면 제한, 인지 재구성, 수면 위생. 침대는 졸릴 때만 눕고 잠이 안 오면 20분 내에 자리에서 나와 조용한 활동을 하며 졸음이 올 때만 다시 누우십시오. 잠이 부족하더라도 낮잠으로 메우지 말고 같은 시간에 기상하십시오. 이 규칙이 며칠은 힘들지만 리듬이 재동기화되면 오히려 쉽게 잠이 듭니다. 오늘도 못 자면 어쩌지라는 자동 생각이 올라올 때는 증거를 묻는 질문으로 속도를 늦추십시오. 정말 한 번도 잠든 적이 없었나? 어제도 결국 잠들지 않았나? 과장된 재앙화 사고를 현실의 기록으로 교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약물은 마지막 선택입니다. 단기간의 처방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 의존은 리듬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해 원인 치료와 행동요법을 병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관대해지십시오. 잘 자는 사람은 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을 위한 준비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하나만 바꾸십시오. 기상 고정 혹은 화면 차단 혹은 햇볕 15분. 하나만 바꿔도 수면은 반응합니다. 반응이 오면 두 번째를 얹으십시오. 일주일이면 리듬의 윤곽이 보이고 한 달이면 새로운 수면 체질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잠들 수 있습니다. 몸은 알고 있고 뇌는 다시 배웁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선명한 아침을 만듭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곧 감사의 마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하겠습니다.